오늘은 교정의 날입니다. 재소자와 출소자들을 돌보는 교정 사목의 중요성을 돌아보게 되는데요. 하지만 코로나19로 대면 교정 사목은 사실상 중단된 상황입니다. 서울대교구 사회교정 사목위원장 현대희 신부 모시고 코로나 시대 교정 사목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교도소와 구치소는 감염 예방을 위해서 방역 수칙이 더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상황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예, 아시다시피 저번에 동부구치소 많은 분들이 감염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집단 감염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교정 당국이 더 좀 조심스럽게 다가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 나라에서도 단계적 일상 회복을 하고 있고, 그래서 교정 당국도 11월에는 수용자들 백신 접종이 80% 정도까지 이루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네. 아마도 11월 달부터는 조금씩 전국적 교정 시설에서 조금씩 교정 사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코로나 시기 2년 동안은 사목을 어떻게 하셨어요? 예, 복음 나눔을 네. 편지로 적어서 우리 수용자들한테 전달했고, 이제 신자분들에게 전달을 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또 신자분들이 그걸 받고 자기의 감정들이나 느끼는 점들, 그것들 또 저희들한테 나눠주고, 그러다 보면 또 이렇게 자연스럽게 서신이 왕복돼서 오히려 그렇게 가르쳐 있지만 또 수용자들의 마음을 더 잘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뿐만 아니라 수용자 가족분들도 되게 많이 힘드시거든요.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또 경제적인 상황도 어려운데, 그런 수용자 가족들 더 방문하고 경제적인 지원도 많이 했고요. 네. 그다음에 특식을 저희가 무슨 명절이나 그다음에 부활절, 성탄절 때 저희가 보내드리고, 그래서 모든 수용자들이 함께 우리 신자분들의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전달했었습니다. 네. 그래도 좀 한계가 있죠. 예. 네, 많이 좀 답답하고 힘들지 않으셨을까 싶고, 또 재소자들도 역시 또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 것 같거든요. 사실은 저보다 우리 수용자분들이 더 답답하죠. 우리 그냥 밖에 사람들은 그냥 그 안에서는 이렇게 닫혀 있으니까 편안하게 지낼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아무래도 교도관들도 들어오시고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 안에서도 여러 명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통제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래요. 운동이나 여러 가지 접견들도 통제가 되고 그 안에서 움직임이 더 적기 때문에 많이 답답하실 겁니다. 네. 그런데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을 어떻게든지 해소를 좀 해볼까 하고 이렇게 도와드리고 있는데, 네. 저희 교정 사목은 기본적으로 담장을 넘어가는 사목이잖아요. 근데 네. 이제 담장을 들어가는 사목도 있지만 이 바깥에 있는 우리 사회에 있는 사람들의 시선이나 인식도 좀 개선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좀 개선을 하는 것들, 그리고 후원자들에게 더 다가가자라는 네. 생각으로 더 자주 후원자들과 만나고 신자들을 찾아뵈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네. 또 교구들 간의 담장도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서울 교구만의 교정 사목이 아닌데, 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출소자 지원 사업들 다른 교구들하고 같이, 원주 같은 경우에는 또 밭농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쪽하고도 여러 가지로 같이 교류를 하고, 또 대구 같은 경우에는 두부 공장을 하고 있어요. 출소자들과 함께. 네. 여러 가지 지원들이 필요하거든요. 서울이 갖고 있는 것, 다른 교구와 함께하고, 다른 교구가 갖고 있는 특색적 있는 것들을 네. 서로 교류하는 사목들을 올해 같은 경우 내년에는 좀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네, 코로나19 시기였지만 언택트와 또 타 교구와의 연대로 그동안 사목을 진행을 해오신 것 같습니다. 다음 주부터 위드 코로나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또 교정 사목에도 좀 변화가 일 것 같기도 한데 좀 염두에 둔 사목 방안도 있으세요? 일단은 교정기관에서 일단 우리 외부 사람들이 들어오는 걸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에 네. 이렇게 영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혹은 인터넷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희도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가톨릭 평화방송의 영상 미사나 네. 그런 것들, 그리고 교리들을 좀 이렇게 해서 보내드릴까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 우리 봉사자들도 만나야 되는데 전체로 모이기가 쉽지가 않아서 그러시죠. 영상으로 교리를 만들어서 인터뷰한 것들 그다음에 그전에 봉사했던 많은 분들 그런 것들을 영상으로 만들어서 어떻게 온택대에서 좀 교육을 해볼까 하고 네.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시군요. 그리고 출소자들을 위한 기쁨과 희망은행 잘 운영되고 있는 거죠? 예, 열심히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쁨과 희망 은행이 출소자들 재능, 능력들을 좀 발휘할 수 있도록 소규모 마중물을 주는 것인데 네. 요즘은 사실은 소상공인이 제일 어렵잖아요. 소상공인이. 맞습니다. 그래서 예. 가능한 한 창업보다는 이렇게 운영 면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배달 쪽으로 할 수 있도록 그 오토바이나 그런 네. 쪽으로 좀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그런 쪽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런데 사형제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요즘 흉악범죄가 너무 많이 발생하고 있고 또 강력한 처벌을 바라는 목소리가 높아서 사형제 유지해야 된다는 여론이 높게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사회 분위기 어떻게 보십니까? 그 흉악범을 죽이자는 사람을 죽이자는 게 사형제잖아요. 네. 근데 이제 사람의 목숨을 죽이고 살리고가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서 좌우된다라는 거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흉악범죄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큰 이유는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죽일 수 있을까 그런 울분, 화인데 맞죠?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죽일 수 있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국가는 죽여도 될까요? 국가는 죽이면 안 되죠. 국가 어느 사람, 어느 기관, 어느 국가도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네. 이는 과반수로 정할 것도 아니고 여론이나 사회적 분위기 혹은 정치적인 논리로 정할 수 있는 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것이 우리 교회가 끊임없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계속 사형제 폐지를 요구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형 폐지 법안이 그동안 참 많이 발의가 됐는데 심사조차 되지 못하고 계속 폐기가 되는 절차를 밟았습니다. 이번에 다시 발의가 됐는데요. 근데 이번에는 기대를 좀 해보시나요? 어떠십니까? 글쎄 오늘 교정의 날에 이 사형제를 얘기를 하는 뒤에 그 교정의 날이 왜 생겼을까 생각해 보면 그 1945년 10월 28일에 일제로부터 교정기관을 접수한 날서부터 교정의 날이 생겼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제 다른 것들, 뭐 용어들이나 여러 가지 벌이나 그런 것들이 일제 뭐 근대적인 처벌에서 많이 현대적으로 그리고 우리나라 민족식으로 많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사형제가 꼭 일제의 잔재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네. 굉장히 근대적이고 좀 그래도 나름의 연결고리가 있다고 보시는 거군요. 예, 그래서 폭력적인데 근대적이고 폭력적인 처벌인데 이게 남아있는 유산이다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없어져야 하는데 사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형제 폐지 법안이 발의가 됐는데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많은 이슈들이나 대선이나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이슈들 때문에 가려져 있는데 네. 과연 정말 이번에는 통과가 될까 저는 회의적이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가 계속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또한 이 계기로 인해서 우리 사회가 한 발짝 더 현대적으로 그리고 인권 국가로 나아가는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진솔하게 속마음을 얘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교정의 날 맞아서 사회교정 사무위원장 현대희 신부님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